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해외축구 총 4경기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30일 토요일부터 내일 일요일까지의 경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분석의 컨셉은 약간 언오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오바 위주로 조금 분석을 좀 했고,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울버햄튼. 그래서 14위 대 13위로 대등한 두 팀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대 전적에서는 4승 2무 4패로 대등했던 두 팀의 대결이고, 4번의 다득점과 6번의 저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봤을 때는 저득점이 좀 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미드필더 제프 시럽의 그런 결장, 그리고 수비수 사코, 톰킨스, 켈리, 퍼거슨 등이 결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측면 수비가 많이 뚫리면서 슈팅을 많이 허용을 했고, 총 17번의 슈팅 기회를 줬고 공격 횟수도 많이 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3대2로 패배를 했죠. 그래서 다득점이 나오면서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분위기 좋지 않은 울버햄튼인데, 작년 12월 16일 날 승리를 한 뒤로 지금 이제 1월 막바지지만 승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FA컵에서는 현재 그 기간 동안 2연승을 했고, 뭐 FA컵마저도 승리를 못했으면 뭐 거의 한 달 반 동안 승리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의 공격수 히메네스, 그리고 수비스 마르칼, 조니가 계속되는 부상에서 어쨌든 울버햄튼이라는 팀이 이 선수들이 없어도 어느 정도 새로운 그런 포메이션과 그런 틀을 잡았어야 되는데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비록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점유율이 21%였고 유효 슈팅이 0회였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비긴 게 용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첼시의 경기 흐름을 내줬지만 비겼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기준점이 2점인데 2점이면 최근의 데이터가 저득점이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런 수비 불안, 그리고 울버햄튼의 공격성은 살아있는데 강팀에게 항상 약했던 모습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라면 어쩌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2점 기준이면 적득 보고 오바를 가는 게, 다득점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득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너무 어렵죠. 자, 다음은 라리가. 그래서 에이바르 대 세비야의 대결. 그래서 최근 분위기 좋은 세비야하고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 에이바르의 대결. 그래서 지난 상대 전적은 3승 2무 5패로 세비야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어느 봐도 좀 어렵죠. 다득점에 5번의 다득점과 5번의 저득점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에이바르의 특징이라 하면 원정에서는 괜찮지만 홈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 기준 1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고, 특히 에이바르는 뛰어난 에이스가 없죠. 그나마 에이스가 가르시아인데 가르시아가 다른 팀에 가면 뭐 주전이 될 정도는 아니죠. 또 에이바르 정도 되니까 붙박이 주전으로 지금 뛰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에이스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공격에서는 엔리하고 가르시아가 공격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성적은 그닥 둘 합치면 6점이죠. 공격수 지금 경기를 몇 경기를 했죠? 대략 20경기 정도 했죠. 6점입니다. 6점. 주전 공격수들의 득점이 6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꾸역꾸역 뭐 패널이라든지 미드필더들의 우연치 않은 골이라든지 그런 걸로 계속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순위는 15위입니다. 자칫하면 강등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안정권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세비야인데, 세비야는 최근에 컵대회도 이제 8강까지 발렌시아를 잡고 8강까지 올라갔고 분위기가 한층 올라온 상황이고, 라리가에서도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세비야의 미드필더인 구데이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예정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오스카르, 그리고 수비수 카를로스가 주전 수비수가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의 그런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을 베이스로 해서 루크 대용을 활용한 그런 전술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런 것들이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승리가 많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지금 모습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이 2점인데 2점이면은 이런 최근에 세비야의 그런 완성도 높은 멀티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바르 역시 꾸역꾸역 패널 리듬 모드에서 한 골은 꼭 넣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2점 정도면 한번 다득점으로 가볼만 하겠다. 이런 경기가 뭐 0대0 생무 나올 것도 같지만 에이바르가 워낙 그런 팀이라, 근데 최근에 세비야를 봤을 때는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봐서 2점이면 다득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리에 A 삼프도리아 대 유벤투스. 그래서 12와 4위의 대결이고, 상대 전적 2승 0무 8패로 역시 유벤투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홈팀이 승리를 많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이 10번의 대결에서 삼프도리아가 홈인 경우가 4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홈팀이 좀 우세한 패턴이다. 물론 유벤투스가 더 강팀이죠. 그리고 7번의 다득점이 있었다. 10번의 대결 중에 3번은 저득점이었다는 거고, 어쨌든 최근에는 삼프도리아답지 않은 모습으로 2연승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 특히 홈에서 삼프도리아가 멀티 실점이 아니라 멀티 득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서 좀 괜찮다라고, 공격이 좀 살아있다. 또 최근 원정에서도 2득점을 넣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면 2.5 기준일 때 다득점일 확률은 한 62% 정도 된다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프의 득점도 살아났고 유벤투스야 득점을 어느 정도는 해줄 것이고, 그래서 약간 다득점이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유벤투스는 리그하고 스페르코파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까지 총 컵 대회랑 같이 경기를 계속 치르다 보니까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게 돼서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공격수 디발라하고 그리고 공격수 콜렙스키를 같이 결장을 하지만 그 외 선수는 거의 풀스쿼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70시간 만의 경기이긴 하지만 경기 선수 명단을 보면 호날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미드필더와 수비 로테이션을 다 같이 돌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뭐 큰 무리 없이, 물론 경기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는 유벤투스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축구는 항상 이변이 있는 거죠. 리버풀도 지는 마당에. 그래서 유벤투스 승보다는 2.5 기준이면 한번 다득점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최근 유벤투스의 득점력도 괜찮고 삼프도리아의 득점력도 살아났고, 그래서 2.5 정도면 3점이면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5면 오버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바이에른 뮌헨과 호펜하임의 대결인데 배당을 일단 확인하시고요. 역시 뭐 뮌헨의 승리가 당연히 우선시되는 그런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상대 전적은 근데 6승 0무 4패로 나름 호펜하임이 잘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2.5 기준으로 봤을 때 7번의 다득점이 연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오늘 기준점은 4.5죠. 그래서 4.5 정도면 조금 많이 높은 상황이고 제 생각에선. 그리고 뮌헨이 일단은 결장한 부분에서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마르티네스가 이제 결장 예정이지만 그거 외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흐름에서는 좀 풀 전력이라 봐도 되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키미히하고 그 다음에 고레츠카의 그런 전술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현지에서 받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둘의 활약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3-5-2 전술을 통해서 중원에서의 그런 압박과 점유를 노리는 그런 효과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가이거 그리고 세세뇽 그리고 수비수에서는 피카치치, 스타필리디스 그다음에 허브너가 부상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 전부 다 이미 뭐 작년 시즌 초반부터 계속 결장이었죠. 10월 달부터 전부터 결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호펜하임을 이 선수들이 없다 그래서 약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원에서 어쨌든 힘을 지금 주고 있죠. 그래서 중원에서 올라오는 그런 묵직한 힘이 고스란히 골로 이어지고 있고 미드필더들의 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에서는 베부, 다브루, 크리마리치의 그런 활약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준점이 4.5인데 그도 그럴 것이 미넨이 홈일 때 8경기를 했죠. 8경기 했는데 41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8호 40이니까 5점을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4.5를 준 것 같은데 비록 이 둘의 대결이 최근의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점수가 낮긴 했지만 4.5점 정도면 축구에서는 그냥 저득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호펜하임이 최근에 중원에서의 이런 압박과 힘을 주기 때문에 미넨이 물론 미드필더에서의 싸움이 좀 치열해지겠지만 전술을 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미넨도 역시 쉽게 득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5점 기준이면 저득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픽,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마 내일은 제가 방송을 좀 쉴 것 같고 경기가 좀 있는 날, 경기가 너무 적은 날은 조합픽은 나오지만 소통방에서 조합픽은 나오지만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좀 있어야지 좀 골라갈 수가 있거든요. 골라가야지 좀 적중률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